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흡기 6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는 호흡기계의 아주 어렵지만 중요한 검사인 폐기능 검사 그리고 ABG의 결과 판독 이걸 다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호흡기계 검사를 3시간에 걸쳐서 아주 자세히 공부했는데요. 이번 시간은 번외편으로 호흡기계의 영상 검사에 대해 몇 가지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지 내시경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우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엑스레이 소견, 그 다음에는 고해상도 CT와 저설량 CT, 그 다음에 브론코스코피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우선 흉부 엑스레이 검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거고 나중에 실기시험 볼 때 흉부 엑스레이 판독하는 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때 또 판독하는 거에 대해서는 달달 외우실 거니까 뭘 봐야 하는 건지도 알고 계실 겁니다. 요즘 실기시험 유형이 조금 바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건 여전히 공부하게 돼 있죠? 있다고 치고. 여튼 지금 볼 거는 이걸 가지고 특정 병을 판독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시험에 나오는 엑스레이 소견들이 뒤에 안 나오는 것들이 자세하게 뭐가 있냐 이 정도만 좀 잠깐 보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제 강의록이 동영상 설명에 링크가 돼 있는 건 다 아시죠? 네,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과목별로 이제 쫙 분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과목별 눌러 보시면은 목차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펄모놀로지 누르시면은 맨 위에 chest radiography라고 나와 있어요. 그 확인하시면은 시험에 나오는 웬만한 호흡기 질환 엑스레이 소견은 다 나와 있으니까 호흡기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무기폐부터 보죠. 그 무기폐라 함은 폐 안에 공기가 더 없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거 왜 생기냐? 폐로 통하는 large airway가 막혔다. 그러면은 폐에 더 이상 공기가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폐 안에 들어있는 공기들이 조금씩 흡수가 되어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공기가 없어지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공기가 빠지면서 쫙 쪼그라드니까 덴시티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이제 공기가 많은 부분은 이렇게 까만색으로 나오고 공기가 없는 부분은 무기폐돼서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폐에 공기가 빠지면서 폐가 쪼그라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변 구조물들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세요. 무기폐가 생기면은 주변 구조물이 변변적으로 이동하는데 대표적으로 다이어프램이 상방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트라키아가 병변 쪽으로 끌려간다. 특히 잘 나오는 게 이 tracheal deviation toward lung lesion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 외에 갈비뼈 공간이 좁아짐 이것도 사실 여기서 확인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사실 시험에서 그 엑스레이를 꼭 그렇게 레졸루션이 좋은 걸로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보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보기 쉬운 거는 역시 이 다이어프램과 트라키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무기폐 생기는 것 중에 이제 그 특징적인 게 골든 사인인데요. 국시에도 CTA에도 참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건 뭐냐? 폐에서 특히 right upper lobe로 가는 브론커스에 종양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턱 막혀버리면은 그러면은 right upper lobe에 아틀렉타시스가 생기면서 쪼그라들겠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폐 부분들이 이제 그쪽으로 쭉 딸려 올라가는데요. 그럼 피셔라고 하는 그 폐 사이에 있는 그 구조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빨려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뒤집혀진 S자 모양 같은 거를 만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요 S자 모양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트라키아가 병변 쪽으로 이렇게 빨려간 거를 볼 수가 있네요. 자, 우리 지금부터 한 가지 더 기억합시다. 엑스레이를 판독을 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구조물이 폐 자체를 보기 전에 ABCD를 보게 돼 있잖아요. A, airway, B는 bony thorax, C는 cardiomegaly, D는 diaphragm, E는 effusion, 아니면은 everything other els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airway 꼭 확인하세요. 이 트라키아가 자기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은 병변 쪽으로 끌려갔는지 아니면 병변 반대쪽으로 밀려갔는지 이거 정말 문제 너무 잘 나와요. 이거 기억하세요. 자, 그럼 여튼 이게 골든 S 사인이 뭐 때문에 생긴다고? right upper lobe로 가는 브론커스에 튜머가 생겼을 때 보통 그렇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다음 검사를 뭘 해야 되겠어요?
flexible laryngoscopy를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있잖아요. 그 보통 흉부에 병변이 있으면은 사실은 기관지 내시경 하기 전에 임상적으로는 CT를 먼저 찍죠. 그래서 찍어가지고 병변의 성상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침습적인 검사를 계획을 하게 되는데 뭐 이건 사실 우리나라 CT 별로 비싸지도 않고 그리고 원래 검사는 이제 덜 인베이시브한 것부터 인베이시브한 걸로 그렇게 순서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요 골든 사인 있는 문제에서는 이 워낙에 센트럴 튜머가 거의 확실하니까 시험에서는 라링고스코피가 보통 답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제가 임상가로서 이런 문제를 본다면은 어쨌든 간에 일단 CT는 찍고 간단하게라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지 내시경을 꼭 한다면은 할 것 같은데 글쎄요 그 진짜 임상에서도 이제 CT를 찍고 라링고스코피를 하는지 아니면은 뭐 안 찍고 그냥 바로 브론코스코피를 하는지 글쎄 그건 잘 모르겠네요. 라링고스코피? 네 뭐라니? 라링고스코피가 아니고 플렉시블 브론코스코피죠. 브론코스코피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학생 때 호흡기 돌면서 이런 걸 좀 물어볼까 싶은 생각이 이제서야 나네요. 누가 저 대신에 좀 물어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골든 사인 같은 게 있으면은 센트럴 튜머를 의심해서 브론코스코피를 해야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플로럴 이퓨전입니다. 아시다시피 플로럴 이퓨전이란 플로럴 캐비티에 액체가 가득 차는 거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요 왼쪽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어떻게 알 수 있냐? 여기 보시면은 요 그 체스트 월과 다이어프램 사이에 코스토프레닉 앵글이라는 날카로운 각이 생기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고 왼쪽에도 비슷한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야 되는 게 약간 이렇게 블런팅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 물이 차가지고 요 각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정말 여기 물이 차가지고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뭔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도 할 수 있는 검사가 뭐냐? 병변을 아래쪽으로 해서 누워가지고 사진을 찍는 거. 데커비터스 뷰라고 하죠. 이런 거를 찍으면은 여기 이제 물이 찼다면은 여기 아래쪽에서 여기 다시 이제 체스트월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플루이드 레이어가 이렇게 이동한 걸 보고 이거는 이제 플루럴 이퓨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 보고요. 물 찼으니까 뭐 딱 봐도 이퓨전이네 그냥 바로 뽑으면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이런 엑스레이를 보시면 정말 물이 찼는지 확인하기를 위해서 데커비터스 뷰를 답으로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자 그 다음에 물이 너무 많이 차면은 이런 식으로 한쪽 폐가 완전히 하얗게 변해버릴 수도 있는데 요때는 어떻게 되냐 물이 굉장히 많이 차가지고 원래 폐가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 공간을 밀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 때문에 럼도 밀리고 미디아스타이넘도 밀리고 그렇게 될 테니까 트라키아가 병변의 반대쪽으로 데비에이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사진처럼 left lung 전체가 하얗게 나왔을 때 꼭 확인해야 될 거 트라키아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병변 반대쪽으로 밀려 있다면 이퓨전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거랑 비슷한 사진인데 트라키아가 병변 쪽으로 데비에이션 된 그런 아테렉사시스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도 아테렉사시스 있을 때 꼭 봐야 되는 게 뭐다? 에어웨이 데비에이션, 트라키얼 데비에이션을 꼭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체스트 병변 엑스레이를 주면은 꼭 트라키아는 무조건 먼저 보세요. 순서를 그렇게 보시도록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실루엣 사인인데요. 그 전에 실루엣 사인이라는 걸 우리가 도대체 왜 배우냐? 그거를 이제 좀 확인하고 갑시다. 여러분, 이 사진을 그 호흡기 영상의학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게 그 폐의 각 로브가 오른쪽에는 3개, 왼쪽에는 2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엑스레이 상에서는 대충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냐 뭐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건데 보시다시피 이 체스트 PA 사진 이걸 보시면은 요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right middle 로브와 right lower 로브의 영역이 상당히 겹치네요. 그리고 이제 right upper 로브는 위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쭉 넓게 되어 있고 right네 left
left lower lobe는 아래쪽부터 여기 위쪽까지 역시 넓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체스트 PA에서는 요 둘의 위치를 상당히 좀 구별하기 어려운 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이제 요쯤에 병변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건 어때요? 이게 right middle lobe의 병변인지 right lower lobe의 병변인지 확인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찍을 수 있는 게 뭐냐? lateral view다. 그때는 right middle lobe랑 right lower lobe가 위치가 완전히 다르니까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lateral view를 보면은 구별할 수 있겠지만 lateral view를 보지 않고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silhouette sign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전에 그 right lower lobe와 심장을 한번 봅시다. 그 right lower lobe에 병변이 생겨가지고 뭐 뉴모니아가 생겼다든지 그래가지고 하얗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뭐 한 요쯤 위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chest PA에서는 이게 2차원적인 그림이니까 이게 RL에 생긴 건지 아니면 여기 똑같은 부분을 이렇게 집어보면은 RML에 생긴 건지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레터럴 뷰를 보면은 이제 사실 RLL은 심장이 이렇게 앞에 있는데 그걸 비해서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병변이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RML의 병변이 있다면은 이렇게 심장하고 비슷한 쪽으로 이렇게 앞쪽에 있는 병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스트 PA는 이걸 앞뒤로 보는 거니까 그게 구별이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레터럴 뷰를 보면은 이게 심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실 둘의 병변이 비슷한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은 그 좀 뒤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거리감이 사실은 체스트 PA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 right lung 쪽의 병변이 어때요? right lung의 아래쪽에 하얀색으로 병변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근데 병변하고 심장의 경계가 좀 애매하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심장하고 병변의 경계, 즉 둘을 구별해주는 실루엣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loss of silhouette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걸 silhouette sign positive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병변을 lateral view로 찍어보면은 보시다시피 right middle lobe의 병변인 거를 알 수가 있네요. 이렇게 right middle lobe의 병변은 chest PA로 봤을 때는 심장과의 경계가 소실된다. 실루엣 징후 양성이라는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붙어 있는 것 같지만 떨어져 있는 경우 그런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아까랑 병변 위치는 비슷해요. 그죠? 근데 이번엔 어때? 심장의 오른쪽 경계가 선명하게 보이네요. 그죠? 이런 거를 우리가 silhouette sign negative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lateral x-ray를 보면은 둘의 병변이 심장하고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병변은 여기 뒤에 있고 심장은 요 앞에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사이에 이렇게 그 공간이 있잖아요. 그 병변이 아닌 공간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요것 때문에 이렇게 경계가 지어져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right lower lobe의 병변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루엣 사인이 가끔 시험에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거 알아두시면 유용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고해상도 CT, HRCT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인 CT랑은 대체 뭐가 다르냐? CT는 방사선을 여러 번 쏴서 그거를 이제 컴퓨터로 계산을 해갖고 그럼 계산을 한 결과를 이제 재구성하면은 우리 몸의 단면을 마치 이렇게 잘라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 검사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CT는 단면과 단면 사이 거리가 7에서 10mm 정도.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잘라서 보는 거는 맞는데 대충 한 7에서 10mm 정도의 간격으로 비교적 널찍널찍하게 잘라서 보는 방법이다 이거죠. 근데 하이 레졸루션 CT는 방사선 양을 확 늘려가지고 그걸 훨씬 얇게 쪼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2mm 단위로 굉장히 얇게 쪼개가지고 그 단면을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방사선 노출량을 늘렸기 때문에 사진도 굉장히 선명하고 깨끗하게 나옵니다. 대신에 단점은 radiation exposure가 그 일반적인 CT에 비해서 더 크다는 거죠. 그럼 굳이 왜 이런 사진을 찍어야 할까? interstitial lung disease를 진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그럼 이거는 뭐 일반적인 CT로는 이렇게 사진이 안 나오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interstitial lung disease가 굉장히 여러 종류로 복잡하게 구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게 CT를 찍었을 때 지들끼리 모양이 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CT로도 물론 그 ILD의 특징적인 소견을 아예 못 보냐면 그건 아니에요. 근데 진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HRCT를 찍어가지고 한 번에 확실하게 감별할 수 있는 거는 좀 감별을 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감별을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되니까 굳이 라디에이션 익스포저를 높여가면서 HRCT를 찍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ILD가 아니라면 굳이 HRCT를 찍어서 라디에이션 익스포저를 늘 필요는 없어요. 일반적인 CT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고해상도 CT라는 내용이 보기에 나왔다. 그러면은 지금 마침 CT가 필요하니까 이거 찍어야 되겠네. 이렇게 바로 찍는 게 아니라 일단 멈칫하셔야 돼요. 간질성 폐질환을 진단하는 게 아니라 뭐 폐암이라든지 이런 거를 진단할 필요가 있을 때 보기에 고해상도 CT가 있다. 그러면은 혹시 이거 말고 다른 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굳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고해상도 CT랑 그냥 컨벤셔널 체스트 CT랑 다른 거니까요. 자, 반대로 이렇게 고해상도 CT를 찍는 게 아니라 라디에이션 익스포저를 줄이기 위한 저설량 CT, 로우 도스 CT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폐암의 선별 검사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담배 많이 핀 사람들은 지금 폐암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검사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는 그 폐암 파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찍으면은 이 오른쪽 사진에 이 왼쪽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오른쪽에 일반적인 CT랑 비교해서 어때요? 딱 봐도 좀 해상도가 떨어져 보이고 뭔가 그림이 좀 흐릿해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폐암의 선별 검사에만 쓰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CT가 필요할 때 찍는 거는 아닙니다. 딱 폐암 선별 검사에만 저술량 CT를 찍는 거고 다른 내용에서 CT가 필요한데 로도 CT 찍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보기를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기관지 내시경 검사인데요. 기관지 내시경은 기계가 두 가지가 있어요. 딱딱한 rigid bronchoscopy랑 말랑말랑한 flexible bronchoscopy가 있는데 이 rigid bronchoscopy부터 볼게요. 자, 이거는 말 그대로 딱딱한 관을 입을 통해 가지고 목구멍을 지나서 트라키아로 집어넣는 방법인데 생각만 해도 어때요? 막 숨이 막히고 막 불편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rigid bronchoscopy는 있잖아요.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데 그 꼭 필요한 경우가 뭐냐면은 대표적인 게 foreign body. 그러니까 이제 뭐 기관지로 커다란 이물이 들어갔다. 그럼 이거를 말랑한 브론코스코피로는 못 빼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rigid bronchoscopy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중요한 게 헤모테시스가 굉장히 심할 때 우리 그때 이제 기관지 내시경을 해가지고 벌론 탐포나드를 하든 일렉트로커처리를 하든 어쨌든 병변을 직접 보면서 해주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때도 하는 브론코스코피가 그 플렉서블한 게 아니고 요 rigid 브론코스코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flexible fiber optic bronchoscopy인데 요거는 뭔가 좀 치료적인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진단적 목적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중심성 폐병변의 생검, 두 번째는 bronchoalveolar lavage,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중심성 폐병변의 생검은요. 예를 들어서 뭐 미디아스타이넘 근처에 악성 종양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경우 뭐 그게 만약에 종양이 아주 페리퍼리 쪽에 있는 것 같다 하면은 percutaneous needle biopsy 이런 걸 하는 게 낫겠지만요. 그 중심 미디아스타이넘 근처에 있는 병변이라면은 그걸 뭐 피부부터 찔러가지고 거기까지 접근하고 그런 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브론코스코피를 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폐 중심에 병변이 있는 게 맞는데 CT에도 병변의 성상이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이걸 검사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러면은 그럴 때 기관지 내시경을 보면서 직접 생검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되고요. 시험에는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은 인디케이션이 unexplained, localized or diffuse radiographic opacity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 좀 예를 들어서 아테노타시스가 의심되는 병변이 있다. 폐 가운데 큼지막 덩어리가 딱 보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아테노타시스 의심되는 그걸 줬다든지 그럴 때 이제 브론코스코피를 주로 답으로 많이 고르게 되고 또 빈출 나오는 게 이 localized opacity and wheezing. wheezing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하부 에어웨이에 obstruction이 있을 때 들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wheezing이 전체 다해서 들리는 게 아니라 아주 일부에서만 들릴 때 그럴 땐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lung cancer, 그 다음에 endobronchial TB 이런 거를 감별을 하기 위해서 브론코스코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국시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 현실적으로는 있잖아요. 로컬라이즈 위징 들린다고 바로 내시경하고 그러진 않겠죠. 일단은 뭐 엑스레이랑 CT를 찍어가지고 병변의 성격, 위치 이런 걸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지 내시경을 계획할 텐데 보통 보기에 뭐 엑스레이라든지 CT 뭐 이런 거를 같이 잘 안 주고 기관지 내시경만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기출 문제를 보니까 CT를 같이 보기에 준 것도 있는데 그냥 체스트 CT를 준 게 아니고 이 HRCT를 줬더라고요. 문제 그렇게 나오면은 기관지 내시경을 답으로 찍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브론코 알베올라 라바지인데 요거는 뭐 이제 엑스레이랑 CT를 찍었을 때 diffuse parenchymal opacity, 뭐 alveolar filling disease 이런 것들이 의심될 때 찍는 건데요. 요걸 이제 내시경을 집어넣은 다음에 폐 안으로 물을 쭉 쌌다가 다시 회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회수한 물에 세포, 미생물 이런 거를 수집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디케이션이 뭐가 있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pneumocystis jirovecii. 뭐 면역 억제제를 먹는 환자라든지 아니면 HIV 환자에서 잘 감염되는 균이죠. 그래서 이거를 감염이 되어 있을 때 검체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브론코 알베올라 라바지 발입니다. 또는 뭐 diffuse alveolar hemorrhage 이런 거 있을 때도 말 해가지고 검체를 얻는 방법이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하고 그 다음에 그 브론코스코피 내용을 봤는데요. 굉장히 좀 짧지만 오늘도 역시 뭐 이런 게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요거는 좀 알아두시라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걸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겨운 총론은 이번 시간까지고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천식부터 해서 강론을 나가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습하고 문제 꼭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